안녕하세요. 나종혁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좀 연기가 되고 저희 재판도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나 변호사님이 이제 관련해서 방송 인터뷰도 하셨는데 좀 어떤 내용이셨나요? 네,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내용은 확진이 되기 전에 이제 자가격리 중이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병상이 없어서 이제 입원을 못 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병상이 나서 이제 구급 대원들이 이제 환자분을 모시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도 이제 답답하고 그랬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급 대원한테 침을 뱉고 이제 욕설을 해서 이제 그런 사례가 대구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사례의 경우에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나 이제 그거에 관한 이제 인터뷰였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욕설을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보건소 직원도 이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기본적으로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치사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중대한 상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확진자가 원래는 자가격리를 하던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교회 시설 내지는 어떤 회의 가서 그러니까 다중에 밀접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의도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가 있죠. 근데 형사처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이제 감염되신 분이 그냥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래서 돌아다니고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어떤 범죄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때 이제 상해죄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것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에이즈 환자 보균자가 이제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상해죄, 무슨 살인죄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냐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던 적이 예전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집행유예 형이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꼭 그분이 돌아다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되냐 이거는 사실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제 확진자가 자기가 이제 확진자 판결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범죄가 인정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의가 있는지 이제 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확진자면 이제 여러 명과 이제 식사를 했어도 또 걸린 사람이 있고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확진자로 인해서 병이 접촉이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 있었는지 좀 인과관계가 조금 더 판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어렵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제 와서 확진자가 된 거지 식당에서 식사할 당시에는 사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이제 처벌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저희 변호사들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제 여러 곳에 가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은 저희도 약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간 곳도 많고 이제 많이 접촉을 하니까 밤에 기침이라도 좀 더 나면은 걱정이 많이 돼요. 제가 혹시 이제 감염된 게 아닐까. 근데 근데 어떤 생각이 주로 드냐면은 그 다음 날도 제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직업이 있다 보니까 약간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직업을 그만두고 이렇게 자가격리로 들어가기도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 그러게 두려우니까 설마 아니겠지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고요. 왜냐하면 집에 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염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냐 이런 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제가 밤마다 드는 걱정과 그런 거에 비춰보면은 그걸 과연 개인한테 확진 판정 이전에 이렇게 약간 증상이 있었다고 해서 돌아다니는 걸 꼭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생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약간 의심이 들었다고 해서 넌 왜 그 다음날 직장에 나갔냐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또 내일 일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국가의 영역인 거지 그분들에게 탓을 돌리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비난을 하는 거는 그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때도 뭐 언론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지만 과도한 비난을 하면 도리어 역학 조사할 때 또 이제 그 대상자들이 숨어버리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이 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거나 이제 또 심할 경우에 이제 뭐 허위사실 유포 어디 뭐 업소 여자냐 뭐 불륜이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인터넷상에서 너무 비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확진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그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준수를 하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확진을 받고 나서도 그래서 뭐 입원 치료 내지는 자가격리 아니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판명이 돼서 통보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그 준수하셔야 됩니다. 예. 또 마침 또 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확진자의 동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인터넷에 게시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이런 설비를 이용해서 어떤 사실을 이제 유포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이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명예훼손, 뭐 허위사실 적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처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단 법정형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이게 또 모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 그렇죠. 네, 그런 건 이제 모욕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행동은 또 저희가 삼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요즘 걱정이 많으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뭐 요즘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네, 저희도 사실 걱정이 크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은 함께 상의해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추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